안녕하세요. 둔산 Q&A 공부방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수학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학 녹화 지금까지 했었지만 이번에 할 거는 이 수학 1 파트 심화 문제를 해설과 답이 써있는데 그걸 보고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딱 이 그래프가 제가 요새 그 블랙라벨을 풀고 있는데 블랙라벨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네, 이 그림을 똑같이 봤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건 아니고 거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이거에 x는 알파가 아닌 또 다른 근은 구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그 또 다른 근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기 나온 문제에서도 그렇고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일단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뭔지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거죠. fx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 여기 앞에 그 x제곱의 개수가 몇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양수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gx는 알파하고 감마를 근으로 가진다. 그 hx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나왔으면은 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봤는데 바로 어떻게 풀이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조건이나 그래프 같은 거를 다 조합해서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풀이가 어렵고 새로운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거기 안에서 추려낼 수 있는 정보로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된다면 정말 기본적인 개념 뭐 예를 들면은 2차 방정식이라면은 근해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에서 써주지 않죠. 절대로. 그래서 이런 거와 함께 내 문제에서 알아낸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기본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소리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의고사에서 21번이나 30번 아니면은 뭐 어려운 20번, 어려운 29번 이런 걸 풀 때 이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해가지고 아깝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문제에서 뭐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쭉쭉쭉 해가지고 이게 문제에서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쓰일지 아니면 안 쓰일 수도 있고 그걸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타내보고 뭐 최고 차항 개수가 1차인 3차 함수면은 이런 식으로 근이 3개 있다고 보통 실근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도 써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이렇게 써서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럼 실마리가 보이죠. 여기 아까 말했던 블랙라벨에서 나온 이 문제의 경우도 fx 더하기 gx 더하기 hx에서 알파가 아닌 또 다른 근을 찾을 때 이렇게 만약에 써놨으면 내가 왜냐면은 이거는 이 그래프에서 바로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써놨으면 이걸 더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 세 개를 더하는 게 나오겠구나. 여기서 또 다른 실근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바로 그냥 풀이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 좋지만 검토 차원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식이 유도될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 변형할 수 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좋고요. 앞으로
문제 해설을 할 때도 그런 거를 같이 쓸게요. 이런 조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본 문제 설명을 할게요. 일단 문제 답을 구하기 앞서서 또 그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되냐면 내가 뭘 구하려고 하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이 fx, gx, hx 곱한 거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보통 아닌 것을 고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보통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fx, gx, hx는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 4개를 구하라. 이 5개 중에서 4개를 구하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닌 거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이건 좀 한정적인 아이디어이긴 한데, 부등식의 해가 아닌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fx, gx, h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fx, gx, hx를 곱해서 0보다 크다. 이러면 이게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부등호 같은 게 나왔을 때 만약에 아닌 거를 고르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등호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바꿔주고, 뭐 이런 부등호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수학에서 명제 단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명제 단원을 잘하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나 아니면은 뭐 합답형 같은 경우에서도 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합답형 같은 경우에도 그 명제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우라든지 역이라든지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좀 더 문장을 보기 간결하게 풀기 쉽게 변형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부수적인 팁이고요. 팁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구하려고 하는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죠. fx, gx, h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1번은 답이 아니에요. 이건 확실하죠. 이게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나중에 찍게 되더라도 일단 알파가 확실히 아니라는 걸, 이 문제가 아무리 내 수준에 어려워도 알파가 아니라는 것만 딱 집을 수 있으면 5분의 1로 찍을 걸 4분의 1로 찍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아닌 거는 그냥 바로 보이는 건 제껴주는 게 좋고요. 알파가 아닌 건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했을 때 0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 이거를 감마라고 델타라고 하나? 이거 델타도 아니죠. 왜냐면은 h 델타가 0이니까 이거를 곱했을 때도 어차피 0이 나오겠죠. 그래서 5번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2, 3, 4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래프에서 나타내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그래프 종류가 나오고 답이 나왔으면은, 답이 특히나 숫자가 아니고 어떤 문자로 나왔으면은 이게 이 그래프에 나타냈을 때 어떤 점이 될까? 아니면 어떤 선이 될까? 어떤 교점이 될까? 어떤 의미가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그래프가 딱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나온 문제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한 게.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나타내면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니까 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고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는 여기고, 감마 플러스 델타는 여기에요. 그러면 fx, gx, hx의 해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 대입을 해봐야 되니까 x 자리에 이걸 넣으면은 여기 fx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점을 넣으면 그 함수 값은 일단 음수죠. 여기서 그 값을 정확히 알 수 없기도 하고, 음수라는 것만 따지는 거는 여기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수, 양수인지만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주면 2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는 fx에 넣었을 때 음수, gx에 넣었을 때 음수, hx에 넣었을 때도 음수죠.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길게 풀어놨는데 사실 실제로 풀 때 이걸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한 1%도 안 될 거예요. 이게 좋은 풀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으면은 이 주어진 점을 대입했을 때 그래프를 활용해서 대입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져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해죠. 왜냐면은 음수를 3개 곱하면은 음수가 되니까 0보다 작아요.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여기 대입을 해보면 fx에 대입을 하면 양수죠. 플러스, 그리고 gx에 대입을 하면 음수고 hx 대입해도 음수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겠네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가 되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하면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죠. 어쨌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이게 플러스 되니까 0보다 커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부정에 이거를 만족하죠. 그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에 이 위에 있는 식의 해가 아니고 이 반대 명제라고 해야 되나? 반대의 식에 성립을 하니까 3번이 답이고요. 2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도 똑같이 대입을 해서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서 음수예요. 네, 이 문제는 이쯤 하고요. 너무 설명을 할 게 더 있긴 한데 계속 해봐야 뭐 길어지고 나중에 해도 되니까. 30번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단하고 밑에 써있는 거는 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줘야 하고요. 이거는 그 어느 수학 공부법 책이나 뭐 수학 선생님이나 다 얘기할 거예요. 가우스가 제 문제인데 이걸 가우스 X라고 하고요. 일단 저는 이게 수학 1에서 낼 수 있는, 수학 1 범위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저는 지금 수학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는데도 아직도 가우스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내신에서 막 어렵게 꼬아서 내려면 끝도 없어서 어쨌든 가우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이거를 일단 첫 번째는 가우스 X가 있을 때 가우스 X가 만약에 정수 n이다. 이게 정수로 나오게 되니까 n이면은 X는 n-1 한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1.5면 1. 그러면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X는. 이게 첫 번째고요. 맞나? x-1이면 안 되니까 n. 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헷갈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우스 안에 x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뭐 편하게 a 플러스 b 해가지고 a는 정수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우스 3.2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3 더하기 0.2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로서 그 가우스의 성질을 복잡하게 따져줄 때 사용할 때 유용하고요. 네, 이 두 가지 정도만 알면은 거의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개념만 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문제를 푼다는 게. 그래서 그 적용하는 부분을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연습하기가 가우스 부분이 굉장히 뭔가 좀 짜증나요. 따져주는 게 일일이 나눠서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문제에서도 이거를 풀어라 라는 건 해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그냥 다짜고짜 풀어라 라고 하면은 답이 몇 개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0부터 3까지라고 범위를 나눠줬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일 때, 1 이상 2 미만일 때,
3, 2 이상 3 미만일 때 이렇게 나눠줘서 구한 모습이고요. 이거 뒤에 계산은 많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약간 팁이라면은 어쨌든 여기서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 식 안에 어쨌든 그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등식의 근이 정수가 나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네,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0부터 3까지의 정수가 많아봐야 1하고 2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걸 풀라고 하는데 답이 막 1.3652 막 이렇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나와봐야 막 한 2분의 3?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모든 해를 다 구할 수는 없겠지만 1이나 2는 이런 식이 나왔을 때 해가 아닐까라고 해서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하고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하고 2는 굳이 이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라도 1하고 2는 충분히 생각해서 대입을 해서 근으로 구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대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야매 수학의 핵심인데 앞으로도 종종 나올 거예요. 다음 문제.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죠. 일단 x제곱 플러스 4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 과정 생략하고 이거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두 개 연립했을 때 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가 공통부분이라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0에서 끝나도 상관이 없지만 더 가가지고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어도 공통부분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K라고 놓은 거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 나왔을 때는 항상 근계수 관계나 아니면은 판별식 같은 거는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뭐 특별할 게 없고요. 딱히 문제가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범위가 K부터 여기 6까지다 라고 해가지고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산하는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입해서 계산할 때도 이게 만약에 내가 범위를 나눠가지고 막 풀기가 너무 어렵다 하면은 그냥 뭐 한 마이너스 3부터 쭉 대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계산은 머릿속으로 해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3 되면은 여기는 18일 테고 여기는 9일 테고 그러면 27이죠.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여기는 12일 되고 8일 되고 그럼 20. 마이너스 1 넣으면은 7 나오고 6 나와가지고 아니 마이너스 1 넣으면은 5 나오고 6 나와가지고 11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요. 4하고 10이니까 16 여기는 3하고 18이니까 21 네, 이런 식으로요. 넘어갈게요. 이거 근계수 활용하면 되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거는 문제 자체가 어려울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좌표 평면이 문제에서 직접 언급이 됐다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좌표 평면도 줬고 이 점도 줬으니까.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냥 파블로프의 개가 막 침을 흘리듯이 바로 이걸 바로 그려야 돼요. 아마 이거를 진짜 한 수천 번도 그렸을 거예요. 저는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표시를 해요. K, 0 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K가 어디지? 해서 모르는데 여기 자연수 K라고 나왔으니까 하나도 빠지는 게 없죠. K 그리고 이 K는 K보다 크겠죠. 자연수니까. 그리고 K 플러스 1 여기가 Y가 K 플러스 2 그럼 그래프 나오고 그래프 그렸으면은 이 넓이가 몇인지는 저절로 그 그래프상에서 길이 표시하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고 이 넓이가 4 이상 24 이하라고 하면은 이만큼도 만족하고 이만큼도 만족하고 해가지고 공통범위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계산을 했는데 막 이렇게 식을 푸는 걸 만약에 모르겠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면은 그냥 K를 그냥 많아봐야 아무리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봐야 한 뭐 10개 정도 될 테니까 그냥 K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쭉 넣어봐요. 그러면은 6까지는 되는데 7부터 안 되네. 그럼 그 뒤에 안 되겠다라고 2부터 6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2차 함수. 이거는 외워져야 되는 유형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게 이 유형을 외우지 않은 채로 접했을 때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임의의 실수 x1, x2인데 fx1이 gx2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게 똑같이 만약에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로 fx에다가 gx 빼줘가지고 이게 0보다 크다 해서 판별식 쓰면은 되는 건데 이렇게 x1, x2로 나오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걸 아예 모르는 유형이다, 처음 보는 유형이다 라고 하면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유형 자체를 외워줘야 돼요. 사실 거의 모든 유형이 그렇지만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fx의 최소값을 구하고 gx의 최대값을 구해가지고 그게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등식을 구하는 과정, 이 과정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fx1이 gx2보다 크다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게 나오면은 이렇게 쭉 최소값 구하고 최대값 구해가지고 부등식 해가지고 이렇게 2차 부등식 나온다. 이 과정 자체를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 굳이 생각할 거라면은 어떤 게 최대값이고 어떤 게 최소값을 구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fx랑 gx의 그 2차항의 개수를 보면 알 수 있죠. fx는 2차 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런 모양이 될 테고요. 어쨌든 gx는 마이너스니까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fx는 최소값 여기 구해주면 되고요. gx는 최대값 구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다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2차항의 개수 보고 판단하면 돼요. 다음 여기 45번에서는 아까 가우스의 성질을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이 일일이 나눠가지고 구하는 거를 다 얘기하기에는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까 했던 설명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아까 절대값.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밑줄이 쳐져 있네. x-1이 가우스 x-1이 가우스 x-1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 과정에서 제곱 위에 제곱이 되건 세제곱이 되건 이걸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만약에 나타낸다고 하면은 x가 있고 뭐 플러스 n이 있다 안에. 근데 n이 정수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정수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아이디어만 취하도록 하고 나머지 계산 과정은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 근데 K로 나타나 있고 2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까지 보자마자 근계수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조건반사적인 겁니다. 이런 유형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근계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생각이 안 나더라도 만약에 이것까지 본다면은 근계수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값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되겠고요, 뭐 세제곱도 되겠고 4제곱 5제곱 이렇게 쭉 만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식을 변형하면은 그것도 나오는 유형이고,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아니고 절대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다르게 나타내면은 제곱 루트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을 제곱해 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나오니까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변형이 된다는 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까, 계속 이 유형을 접하면, 그러면 이게 근계수로 이거를 구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한 근계수 문제구나라는 거를 바로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 그래서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두 실근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써줄 수 있고요. 두 실근 가진다라고. 그리고 근계수 관계 사용해가지고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똑같이 제곱해가지고 근계수 관계에서 알아낼 수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로 이용해서 이렇게 쭉 구해주고, 이 판별식하고 이거 공통부분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 판별식을 빼먹고 서로 연립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를 좀 주의해야 하고요. 그거 정도밖에 없네요, 여기서는. (72번은)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는 똑같이 있었어요, 블랙라벨에. 그래서 좀 뭔가 이 문제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곳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거는 아마 비슷하게 나왔고, 그때 블랙라벨에서는 F-1, 뭐 F2, F1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문제 형태는 똑같아요. 여기서 딴 것보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F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다.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우면 좋은 부분인데, 좌표평면이 있으면 X는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대칭이든 뭐 이렇게 대칭이든 어쨌든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는 거고, 이거의 대소관계를 구하는데 여기 2차 함수가 나왔죠. 2차 함수라고 했고 1차 함계수가 1이니까 그냥 이 두 개를 가지고 바로 fx를 구할 수도 있어요.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fx는 x-2제곱이다 라고 해도 어차피 a, b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fx를 그냥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0하고 2하고 5, x에다 대입하면은 저절로 이 대소관계는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특수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많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어지지 않은 이런 미지수로 주어진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 관한 조건이 나왔을 때, 아니면 함수에 관한 조건만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인데 이런 조건에 만족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여기 나온 답이 이 대소관계가
이런 성질을 가진 모든 함수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성립한 거기 때문에 문제로 내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 조건에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함수를 가져다 계산을 해도 무방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 돌려봐서라도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활용할 방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군데에서. 넘길게요. 5페이지. 이건 여기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절대값이 나오면은 언제든 제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아요. 절대값이면 제곱. 왜냐면은 절대값이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눠서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운데 보통, 근데 이거를 제곱을 해버리면은 둘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비교하거나 뭐 아니면 최대 최소값을 찾는데 더 수월하죠. 그래서 제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곱을 하는 게 좋아요. 나머지 밑에 과정은 해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푸는데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수화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실수 ABC라고 나와 있고 ABC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어떤 ABC에 대한 다른 단서도 없어요. 그 말은 그냥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다 라고 해서 똑같이 계산을 해줘도 X의 범위를,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거는 X는 2분의 3보다 작다, 여기는 X는 2보다 작다, 여기는 X는 2분의 5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 X는 6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ABC에다가 그냥 1, 2, 3을 넣고 이런 간단한 숫자를 넣고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찾아줘도 어차피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에 이런 조건에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는 ABC에 어떤 실수를 넣던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ABC에 특정한 숫자를 넣어도 돼요. 다음 77번은 굉장히 전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는 여기 뒤에 이 과정은 사실 볼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가장 인상 깊었냐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걸 이렇게 변형하는 건 익숙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이렇게 결과값을 가지고 이 부등식을 도출해내라, 이거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소에 우리가 어떤 개념 같은 걸 공부할 때, 개념 아니면은 풀이 과정, 이런 부등식을 이렇게 푸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풀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걸 공부할 때 순차적으로 공부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 개념이 나오면 다음엔 이 개념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근계수 관계가 나오고, 근데 풀이 과정에서도 뭐 부등식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뭐 이거랑 이거 사이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만 공부를 하면은 되게 그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돼서 나올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보던 개념도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해보면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직관적으로 답을 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이렇게 시범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근계수 관계를 구하는 그런 생각만 해봤다면은, 나중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와 있을 때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어떻게 바꿀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결과값이 나와 있을 때 그 부등식을 어떻게 복원할 건지, 이렇게 마치 미분과 적분이 이렇게 거꾸로 계속 이렇게 수산하는 것처럼 개념을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개념을 정립하지 말고,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서로 순환하게, 이렇게도 돌아보고 이렇게도 돌아보고 이렇게도 돌아보고, 이렇게 개념을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여기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당연히 여기 센수학에 만약에 1단원 있고 뭐 밑에
소괄호 있고 이렇게 쭉 개념이 나와서 이걸 차례로 이렇게 쭉 공부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개념을 공부할 때도 만약에 여기 이 개념이 이 개념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문제가 되겠다 이런 거를 평소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이게 써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쭉 읽지 말고 이렇게도 한번 봐보고 이렇게 대단원끼리 아니면은 여기 서로 다른 단원인데 여기서 똑같이 부등식이 나오고 이쪽 단원에서 똑같이 부등식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서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을까? 아니면은 뭐 이런 개념하고 이런 개념하고 어떤 식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 아니면은 어떤 차이에 착안을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걸 생각한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단원 간의 연계를 생각하는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너무 1차원적으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 부등식을 가지고 이걸 세울 수 있으면은 그 뒤에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착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 반올림하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게 이거다. 이런 문제는 이거는 거의 확신할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이런 반올림에서 하는 문제는 보통 아까 나왔던 가우스라든지 절대값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반올림하는 건 잘 안 나오는데 대신 여기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숫자를 반올림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가 나왔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A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A-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2분의 1 하고 A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면은 1.5 반올림합니까? A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고 A-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똑같이 조건으로 나타내주면은 여기서 이 동그라미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를 넣고 1 플러스 4x를 여기 a 자리에다가 똑같이 넣어주면 그냥 그대로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딱 그 아이디어만 취하면 돼요. 반올림했을 때 이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2분의 1을 더하고 빼가지고 나타낸다. 이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등식이 두 개 겹쳐져 있고 만족시키는 실수가 없을 때 여기서는 그거를 말해주고 있네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특히 식이 1차 식이 이렇게 절대값으로 묶여서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범위를 나눌 때 x를 이 a, b, c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을 일단 나타내 보면은 a, b, c가 있으면은 a보다 작을 때 a일 때 a하고 b 사이, b일 때 b하고 c 사이, c일 때 c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로. a하고 b가 있을 때는 a보다 작을 때 a일 때 a, b 사이일 때 b일 때 b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5가지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1하고 2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거를 범위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고요. 왜냐면 이 범위에 따라서 이 x-1, x-2가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느냐 안 붙고 그냥 풀리느냐 그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나눠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하면은 되고요. 밑에 거는 어려워 보이지만
범위 나눠서 하나씩 그 절대값을 풀어주는 과정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실수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만약에 x를 나눠서 푸는 거를 생각을 못 하겠다, 그럼 이거 정도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a에다가 그냥 다짜고짜 한 뭐 3 정도를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a에다 3을 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있죠. x에다가 1을 넣으면 1로 3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4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3을 넣었을 때 만족하는 실수가 있는데 4번이 답이다, 그럼 항의할 수 있는 거죠. 3은 1보다 큰데 이거는 만족시키는 실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하고 4번은 그런 식으로 아닌 거고요. 5번도 마찬가지로 아니죠. 그럼 이거 하나만 a에다 3만 한번 대입해봐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거 평소에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문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어떤 특정한 수를 넣어서 어떻게 답을,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뭐 a에다가 또 뭐, 그럼 1번하고 2번만 남았으니까 1번하고 2번만 남았으니까 a에다가 1을 넣어봐가지고 1을 넣었을 때 만족시키는 실수 x를 떠올릴 수 있으면은 2번이 답이 아니고 1이 답인 거고요. 1을 넣었을 때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1을 포함하는 거니까 2번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1하고 3 이렇게 두 개만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많이 얘기한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생각보다 힘드네요. 다음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녹화를 마치겠습니다.